구절초 이야기. 3. 씨를 뿌리며. 비그쳐 촉촉한 땅에 씨를 뿌린다. 일전에 베어 열매를 따서 말린 구절초 씨를 들고 어디부터 뿌릴까 생각한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벌써 내년 가을의 풍경이 그려진다. 올해 구절초는 한동안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그게 무리지어 자지한 곳은 마당 복판 왼쪽 단풍나무 아래 두 비닐하우스 밑이다. 크게 세 군데 무리지은 그 순수한 흰 꽃을 보노라면 내 마음도 백설처럼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구절초가 처음부터 흰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비교하기 쉬운 게 금은화다. 금은화는 어떤 식물의 꽃을 약으로 쓸 때 이름이고 식물명은 겨우사리덩굴 또는 인동덩굴이다. 겨우사리덩굴이나 팔 모양의 긴 꽃봉우리를 맺을 때는 하얗다. 꽃잎이 벌어지고서 한동안 새하얗다. 그러다 금빛으로 변한다. 이때쯤이면 희고 누런 게 어울려 마치 한 식물이 두 가지 색상의 꽃을 피운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고 그리하여 붙은 이름이 금은화다. 즉 금빛과 은빛이 어울려 핀 겨우사리덩굴 꽃은 보기에 좋고 향기 또한 좋다. 금은화처럼 꽃이 피는 과정에 색이 달라지는 것 중 구절초가 들어간다. 이 꽃은 꽃망울서부터 필 때는 옅은 분홍색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꽃잎이 커지면서 새하얗게 변한다. 흰색 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런 구절초가 가을 내내 좋았다. 사람이 일생처럼 식물도 절정기가 있기 마련이다. 엄연히 꽃의 절정기가 꽃이 만개했을 때일 것이다. 눈 내린 것처럼 새하얗게 무리지어 핀 구절초를 보면서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내년 비에 해당 풍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디에 구절초 씨를 뿌려 그게 뿌리를 내리고 내년 가을에 꽃을 피우면 올해보다 훨씬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을 일찌감치 상상한 것이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비그쳐 물기 머금은 땅에 가냘픈 씨를 뿌린다. 첫 번째는 비해당지다. 거기에 심은 게 다양하다. 단풍치를 비롯하여 담쟁이 덩굴, 개발나물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으면서 유익한 식물을 심고자 한 것이다. 그맨 나중에 한 게 금전초를 작년 이맘때 심었다. 이 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다. 칩처럼 줄기가 땅에 닿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길게 뻗는다. 이 식물이 처음부터 이렇듯 덩굴로 자라지 않는다. 이른 봄에는 고추선은 싹이 나와 입술 모양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은 영락없이 사람의 입모양으로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형상이다. 꽃이 지고서 이 식물은 이상하게 변한다. 즉 줄기를 쓰러뜨려 눕히고 거기서 땅에 닿는 곳에 수염 뿌리를 내리고 그 지점에서 새 줄기를 내고 원줄기는 계속 뻗는다. 올해 싹 틔운 금전초가 처음 돋은 지점을 나는 안다. 거기서부터 현재도 자라는 줄기를 자로 재면 몇 미터는 좋게 된다. 번식하는 재주가 비상한 이 식물은 방향성이다. 잎과 줄기에서 나는 그 냄새는 내 코에 좋아 냄새보다 고상한 향기라 말한다. 자풀을 베려다 실수로 한 잎만 건드려도 손에 그 특이한 향이 난다. 금전초를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은 이 식물을 현재 내가 약으로 복용하기 때문인데 치질 다스리기에 이게 들어간다. 금전초는 차로 마셔도 썩 훌륭하다. 팔팔 끓는 물에 말린 가는 줄기 약간만 넣어 몇 분 지나면 특이한 향이 우러난다. 이때면 이 식물이 가진 약성도 덩달아 우러났다고 보면 된다. 이렇듯 향이 있는 약초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 그리하면 본디 가진 약성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한 대로 물을 미리 팔팔 끓여 잠깐 우려서 먹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비해당 뒤에 금전초를 심은 까닭이 바로 왕성한 번식력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집 뒤는 산길과 맞물렸는데 눈비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를 막으려고 조선 담쟁이와 담쟁이 등 덩굴 식물을 심었건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 방편으로 금전초를 지난 가을에 심었고 현재 잘 자라고 있다.
다른 풀이 말라가는 이 늦은 가을에도 금전초는 계절을 잊고서 생장하는 생명의 신비를 보인다. 금전초가 잘 자라는 비해당 뒤부터 구절초 씨를 뿌렸다. 중복해서 심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이다. 금전초는 땅을 기므로 내년 가을에 구절초는 큰 키로 지장 없이 잘 자랄 것이다. 두 번째는 돌나물이 차지한 마당 두기다. 지금도 돌나물은 싱싱한 것도 있다. 봄철에는 돌나물이 톡톡히 한몫한다. 연두색에서 시작하여 녹색으로 변하며 자잘한 노란 꽃을 피우는 과정을 보는 건 즐거움이다. 풀냄새뿐인 그걸 뜯어 물김치를 만들어 먹는 맛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난 돌나물은 일종의 잔디 역할만 한다. 심은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집 뒤처럼 마당 둑도 여름 장맛비에 견디지 못하고 흙이 무너지는 걸 비해당 원년부터 알았다. 멀리서 돌나무를 넉넉하게 뜯어와 심었더니 현재 마당 둑을 완전히 차지했다. 그러나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둑을 아름답게 할 꽃이 없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마당 둑에도 구절초 씨를 촘촘하게 뿌렸다. 세 번째는 뒷간옆과 아래 텃밭 복나무 밑이다. 거기는 산길에서 오르면 비해당 관문이다. 따라서 누가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잘 꾸며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비닐하우스 뒤다. 현재 거기는 감국이 샛노랗게 꽃을 피웠다. 감국꽃도 색이 예쁘고 향이 좋다. 구절초와 감국 중 선택하라면 나는 당연히 구절초다. 구절초 씨를 뿌려 내년에는 감국을 밀어낼 생각이다. 노란 꽃보다 흰 꽃을 좋아하므로 내 생각을 후회하지 않는다. 따서 말린 구절초 씨는 다 뿌렸다. 그렇지만 오늘 뿌린 건 올해 거둔 씨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단풍나무와 비닐하우스 밑에 자란 구절초를 알뜰하게 베어 약재용으로 썰어 말리는 중이다. 물론 열매를 포함했다. 양이 많아 열매를 일일이 따기보다 쉬운 방법을 택했다. 썬 약재가 완전히 마르면 신발을 신고 밟으면 씨가 떨어진다. 그러면 씨만 집안의 걸로 밝히면 된다. 그것을 어디에 뿌릴지 생각 중이다. 일단 비해당 주변에 뿌리고 남은 씨는 산길을 내려가면서 뿌릴 것이다. 이 과정을 몇 년 반복하면 후에 산길부터 비해당은 가을이면 구절초 동산이 될 것이다. 또 그리하여 몇 년 후에는 산속 외딴 비해당에서 작은 구절초 잔치를 할 생각이다. 수백에서 수천, 수만이 아니어도 좋다. 가을꽃 구절초를 사랑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 구절초가 어떤 식물이고 그걸 약으로 하면 어디에 좋다는 등 또 구절초 차도 준비하여 한적한 위진 산속에서 가을꽃의 대명사로 구절초를 자랑할 셈이다. 아무리 연약한 씨라 할지라도 흙을 만나 후손 잇기를 하는 걸 보면 동물의 번식 못지않게 식물의 그것도 신기하기 이를 데 없다. 구절초 씨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 연약하다. 맨 처음 마당 폭판에 심은 구절초 씨를 따서 지난 가을 단풍나무와 비닐하우스 밑에 뿌린 결과 거의 발화하여 잘 자랐고 얼마 전까지 그 화려한 순백의 꽃으로 비해당을 화려하게 장식함과 동시에 나에게 눈에는 구경하는 재미를 코에는 그 향긋함으로 즐겁게 했다. 이뿐 아니다. 구절초는 여자에게 아주 유익한 약이다. 여자에게 좋은 약의 익모초를 빠뜨릴 수 없다. 이름도 그렇다. 익모초 못지않게 여자에게 좋은 게 당기다. 당기와 유사하면서 여자에게 더 좋은 게 승검초다. 이런 것들은 예전 신분사회에서 서민의 안악들이 먹은 약이다. 그러면 사대부와 왕족의 안악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건 만삼이다. 만삼은 귀하여 서민들이 먹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한반도에 자생지도 그리 많지 않은 희귀약초다. 여자를 위한 약에 이것들 못지않은 게 바로 구절초다. 구절초를 약으로 쓰려면 선별해야 한다. 계량종을 도로 또는 공원에
구경거리로 심은 건 약이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말대로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산구절초와 바위구절초는 깊은 산에서 자란다. 그런 구절초는 여자에게 있을 모초, 당귀와 승금초, 만삼 못지않게 좋은 약이다. 2014년 11월 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